안녕하십니까, 무지개 클린입니다. 오늘 영상은 에어컨 누수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몇 가지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어컨 청소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에어컨 청소 후에 에어컨에서 물이 새더라 하는 AS 전화를 종종 받으실 겁니다. 누수라는 게 사실 원인 찾는 게 좀 어려운 경우도 많고, 그 다음에 원인을 찾아도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은 경우도 많거든요. 에어컨 청소를 막 시작하신 분들이라면 이게 사실은 해결은 둘째치고 원인 파악조차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그런 것들을 제가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나하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하는 게 정답은 아닙니다. 모두 게 다 정답은 아닌데 워낙 원인이 다양하다 보니까 또 제가 오늘 미처 설명 못 드린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제가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들께 최대한 전달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말미에 배소수 연결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몇 가지 방법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것도 참고를 해보시고요.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벽걸이 에어컨 누수에 대해서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탠드는 사실 누수 원인이 몇 가지 안 돼요. 거의 대부분은 벽걸이 누수가 좀 많은 편이고요. 골치 아픈 문제도 벽걸이에서 좀 많이 생기거든요. 골치 아픈 누수 문제도. 벽걸이 같은 경우에 어떤 누수가 있을 수 있냐면 이쪽으로 양옆으로 물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경우, 양쪽으로 동시에 떨어질 수도 있고, 물이 오른쪽이도 왼쪽이도 한쪽에서 물이 뚝뚝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벽걸이 물바지거든요. 그래서 이 물바지의 배수가 원활하지 않아서 물이 넘치는 경우,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 넘치는 경우는 사실은 생각보다는 제일 쉬운 축에 속해 문제 해결에 있어서 넘치는 이유가 이제 뭐가 있냐면은 일단은 막힌 건데 왜 막히느냐. 지금 요거는 보시면은 좀 에어컨이 깨끗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진 속에 있는 에어컨처럼 원룸이나 아니면 사무실, 농막 같은데 이런 데서 사용하는 에어컨들이 있어요. 그런 곳에서 사용하는 에어컨들은 오염이 좀 심한 경우가 많거든요. 아까 사진처럼 오염이 그 정도쯤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먼지랑 곰팡이가 엉켜가지고 끈적끈적한 점액질 덩어리 같은 게 생겨요. 그런 게 이제 이 물바지에 있다가 이제 물하고 같이 배소수 쪽으로 흘러 들어가겠죠. 그 이물질로 인해서 막혀가지고 물이 못 나가서 넘치는 경우. 그러니까 넘치니까 이쪽이나 이쪽에서 이제 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물이 셀 때는 어디서 새냐면 지금 요게 정면이거든요. 보통은 요 정면에서 새는 게 아니라 뒤쪽에서 물이 먼저 새요. 왜냐하면 이쪽보다 이쪽이 높이가 좀 낮거든요. 그래서 여기 물이 무슨 이유에서든지 간에 물이 고여서 못 나가는 경우에는 요 앞으로 새기보다는 뒤쪽으로 새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이나 아니면 벽지 쪽으로 물이 흐르는 거거든요. 이건 지금 케이스를 벗겨놓은 거지만 케이스하고 요 뒷판 케이스 사이로 해서 물이 뚝뚝뚝뚝 떨어져.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이물질로 인한 막힘. 일반 소비자분들이라면 물이 나오는 배수구 끝부분이 좀 더러우니까 그거 좀 닦으셔가지고 부시면 안에 찌꺼기가 밀려 들어가면서 저 물이 이렇게 빠지면서 일시적으로 해결이 되거든요. 근데 요거는 사실 일시적인 해결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밖에서 안으로 도로 밀어 넣은 거기 때문에 결국 찌꺼기가 없어진 게 아니고 도로 밀려 나왔다가 다시 시간이 지나면은 다시 이 배수구 쪽으로 흘러 들어가면서 또 막히겠죠, 언젠가는. 그런데 당장의 문제는 해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이 따라준다면 또 한동안은 괜찮아. 그래서 일반 소비자분들이라면은 호수 끝부분을 훅 불어서 해결을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런데 에어컨 청소를 하는 업자분이시나 아니면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렇게 뜯어가지고, 호수는 이런 걸 쓰셔도 되고 아니면 말랑말랑 호수 쓰든 상관은 없습니다만은 이렇게 꽂아가지고 불거나 아니면은 고압 세척기라는 게 있으니까 그거를 여기다 대고 쏴도 되고요. 고압 세척기 쏘실 때는 주의하셔야 될 게 너무 셋업으로 미시면 안 돼요. 에어컨이 좀 오래된 경우에는 이 배수호수로 사가서
좀 상태가 안 좋은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내부도 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세게 미시면은 엉뚱한 데가 또 누수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압 세척기를 사용하실 때는 적당히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막힘 증상이 무슨 문제가 있을 수 있냐면 시골 지역, 뭐 특히 주택의 시골 지역 주택 같은 데 가시면은 여기 배수구 그 끝이 사실은 좁고 그 다음에 어둡고 물이 또 뚝뚝 이쪽으로 나오니까 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런 데를 좋아하는 벌레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벌레들이 요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내부에 이제 집을 짓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오랫동안 이 관련 일을 하면서 그런 경우는 몇 번 했는데 배수호수가 한 3, 4m 된다 이러면은 그 중에 한 1m, 2m까지 흙이라든지 찌꺼기로 꽉 차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피라든지 아니면 흙 같은 걸로 이렇게 집을 짓다 보니까 그런 경우는 이렇게 뭐 호수 끼워서 불어가지고는 해결이 안 돼요. 그런 경우는 고압 세척기나 이런 걸로 밀어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일반 소비자분들이 하시기는 좀 어려움이 있고, AS 기사분들도 사실 고압 세척기 없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청소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고압 세척기로 이런 뭐 정수기 호수 같은 걸 이용해서 안에 좀 끼워가지고 세척기로 쏴서 밀어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물호수 구배. 구배라고 하는 건 뭐냐면 물이라는 게 위에서 아래로 흐르거든요. 이제 그 배수 호수 끝이 요렇게 들려 있거나 아니면은 뭐 중간 부분이 요렇게 살짝 들리는 경우, 이런 경우도 이쪽에 물이 고여가지고 배수가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구배라고 합니다. 구배가 안 생기도록 호수를 이렇게 똑바로 해주셔야 되겠죠. 지금 저 에어컨 뒤쪽에 보면 배수호수 쪽, 이쪽 뒤쪽 사이로 이렇게 지나가거든요, 호수관이. 근데 요 안쪽에서 이렇게 구배가 살짝이라도 이래 되면 뭐 배수가 안 되는 경우도 종종 생기거든요. 대부분은 뭐 살짝 된다고 뭐 배수가 안 되지는 않은데 뭐 사양에 따라서는 살짝만 돼 있어도 안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염두를 해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아파트들은 베란다에 보시면 물 나가는 하수구 구멍에 요즘 거는 안에 뚜껑 열어보시면 안에 물컵 같은 게 들어있어요. 그 물컵에 하수물이 담겼다가 그 다음에 넘쳐서 하수구 쪽으로 물이 빠져나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요 호수 끝을 그 구멍에다가 이렇게 퍽 꼽아 놓는 경우에 그 요 끝이 물에 잠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도 배수가 안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뭐 끝이 들리거나 중간에 들리거나 물이 배수가 되는 데 있어서 높낮이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호수 끝이 이렇게 뭐 물에 담겨 있거나 그런 경우는 이제 빼서 맞춰주시면 되겠죠. 지금 말씀드린 네 가지 정도는 해결이 쉬운 편에 속하는 거고요. 대부분은 뭐 이 정도 선에서는 대부분 다 해결이 돼요. 그리고 이제 조금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요 물호수 요쪽 물 나가는 요 부위가 크랙이 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자료 사진 보이시죠? 펜션인데 한 10대 정도를 청소를 했습니다. 벽돌이를. 그 중에 한 5대가 지금 저렇게 크랙이 가 있더라고요. 이거는 눈썰미가 좋아야 돼요. 그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거는 좀 회색이고 좀 밝은 색이어서 크랙이 눈에 잘 보였지만 까만색인 경우에는 크랙이 눈에 잘 안 보여요. 크랙이 생기는 이유는 이 플라스틱이 삭아서 그런 거다 보니까 아주 미세하게 크랙이 생겨서 눈에 잘 안 보이는 경우도 있거든요. 실리콘으로 발라서 해결을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 이제 실리콘 같은 경우에는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즉각적으로 이게 해결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을 못해요. 그 실리콘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경화가 되려면 최소한 하루는 지나봐야 되는데 만약에 하루까지 못 참더라도 최소한 12시간 이상은 지나야 그래도 사용을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걸려요. 실리콘 바르시지 마시고 베이킹소다랑 순간 접착제를 이용해서 조치를 하시면 돼요. 관련 영상은 제가 밑에 링크를 걸어둘 테니까 한번 보시고 이런 식으로 이것도 순간 접착제로 붙인 거거든요. 처음엔 저도 실리콘을 초창기 때는 실리콘을 바르면 해결이 될까 했는데 실리콘 같은 경우에는 해결이 됐는지 안 됐는지 바로 알 수도 없고 실리콘을 발랐다 하더라도 또 다른 곳에서도 또 물이 셀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바로 확인을 못해서 그런 부분이 좀 단점이거든요. 그래서 순간 접착제를 하시면
바로 물을 부어봐도 됩니다. 네, 바로 해결이 돼요. 뭐 뿌리는 경화제 그것도 안 됩니다. 얼마 못 가서 또 물 셉니다. 네, 그리고 크랙이 가면은 여러 군데에 또 가 있는 경우도 있어서 조금이라도 의심이 나는 데가 있으면 중간접착제랑 베이킹소다 뿌려서 조금이라도 의심 나는 데는 그냥 다 붙이세요. 네, 바로 해결이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또 누수 원인이 네, 요 중간에서 벽지 쪽으로 이렇게 물이 타고 흐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벽걸이 기울기에 따라서 뭐 이쪽으로 새거나 이쪽으로 셀 수도 있고, 원룸 같은 데는 이 벽 뒤쪽이 화장실인 경우가 있거든요. 대부분 구조가 비슷비슷해서 화장실 벽 안쪽으로는 이런 그 정수기 호스 같은 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에어컨 중간쯤에서 요 정수기 호스랑 요 호스랑 이렇게 연결을 해놔요. 청소를 하려고 물바지를 분해해서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요게 이렇게 살짝 벌어져서 틈이 생길 수가 있어요. 뭐 한 10년 넘어가는 그런 것을 그대로 놔뒀으면 문제가 없겠지만, 우리가 이제 청소를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배관이 이렇게 당겨지거나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요 연결 부위가 셀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제 뭐 그 중간 부분을 확인해 하셔서 전기 테이프를 다시 발라주시든지 하셔야 되겠죠. 전기 테이프 바르는 방법은 저 영상 맨 마지막에 다시 한 번 더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그거 꼭 참고해 보세요. 그래서 요거 해결은 이렇게 좀 벌리셔가지고 이렇게 이제 호스를 끄집어내서 돌려가지고 호스를 끄집어내서 조치를 해주시면 되겠죠.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이 배수 호스를 보통은 따로 하거든요. 혹시나 배수에 문제가 생기면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렇게 옆에 해서 요 벽 쪽으로 가는 관이 고압관, 저압관, 전기선, 그러니까 통신선이죠. 배수 호스 요 4개인데 그 가스 지나가는 가스 배관이랑 전기 통신선은 이제 같이 한 보온재로 싸서 그 다음에 보온 테이프로 이제 감아 놓는데, 요거는 원래 따로 해놔야 되거든요. 이제 스타일에 따라서는 요거까지 같이 배관 테이프로 감아 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배관 테이프 다 풀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요 부분은 설치 경험이 좀 없으신 분들은 사실 좀 하기가 좀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설치 경험이 없거나 뭐 에어컨 청소 오래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도 해결이 뭐 쉽다면 쉽고 어렵다면 어려울 수 있겠죠. 이제 에어컨을 쓰다 보면 날개가 열렸을 때 이쪽으로 물이 한 방울씩 툭툭툭 떨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물론 물바지에 물이 넘쳐서 그런 경우도 있을 수는 있지만, 대부분은 이 앞으로 물이 떨어지는 경우는 해결이 좀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자, 이 앞으로 물이 툭툭툭 떨어지는 거는 뭐냐면, 일단 첫 번째, 에바가 오염이 너무 심한 경우. 이 에바 전체가 골고루 차가워져야 여기에 물이 생긴 그 결로 이슬 같은 게 요렇게 타고 물바지로 해서 배수호스로 해서 빠져나가는 건데, 여기에 먼지라든지 오염이 너무 많으면 먼지 때문에 이슬이 이렇게 쭉 타고 오다가 먼지 때문에 물바지로 못 가고 중간에 툭 떨어져서 팬을 맞고 앞으로 튀어나와요, 물방울이. 네, 그런 경우라면 청소를 제대로 해주면 되겠죠. 네, 청소만 깨끗이 해주시면 일단은 해결이 됩니다. 그게 첫 번째. 두 번째가 뭐냐면, 이제 가스가 부족한 경우. 가스가 부족하면 이 배관이 이제 전체가 안 차가워지고 차가운 부분, 안 차가운 부분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온도차 때문에 쭉 타고 오다가 중간에 안 차가운 부분이 만나지거나 이러면 또 그 물이 온도차 때문에 엉뚱한 데로 떨어져서 앞으로 튀어나올 수가 있거든요. 두 번째 이유는 가스 부족, 냉매 부족. 그래서 이런 경우는 냉기 한번 확인해 보시고, 냉기가 나오더라도 다시 한번 더 실외기에 가서 배관 이제 게이지 물려가지고 압력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가스라는 게 뭐 한 10% 20%까지는 빠져도, 벽걸이 같은 경우 원래 출력이 좀 약하다 보니까 또 방이 좁고 이러면은 시원하다고 그냥 쓰시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앞으로 물이 튀어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 부족 꼭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문제가 뭐냐면, 벽걸이든 스탠드든 간에 쓰던 거를 다른 장소로 이전 설치하실 때 배관을 밀봉을 하셔야 돼요. 이제 왜냐하면 그게 벌레가 들어갈 수도 있고, 뭐 먼지라든지 뭐 이물질이 들어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뭐 파리 같은 게 들어갈 수도 있고, 뭐 개미가 들어갈 수도 있고. 그래서 밀봉을 잘 해야 되는데, 밀봉을 제대로 안 하시고 이제
이제 며칠 보관을 하시다가 이제 설치를 하는 경우에 이물질로 인해서 이 관이 일부가 막히는 경우가 있어요. 아예 막혀버리면 차라리 냉방이 안 될 텐데 어중간하게 이제 막히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 이제 물이 요 앞으로 튀어나오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온도차가 생기니까 그런 경우는 좀 어려운 문제이긴 합니다. 일단은 청소하시고 그 다음에 가스도 하긴 했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튀어나오는 경우에는 배관에 혹시 이제 이물질로 인해서 막혀있는 건 아닌지 또 의심을 해볼 필요는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는 흔치는 않습니다. 굉장히 드문 경우고 관을 좀 청소를 해서 다시 체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가스 또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고 이런 식으로 좀 작업을 해야 돼요. 이제 그때부터는 좀 골치가 아프겠죠. 네. 지금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은 저도 에어컨업을 좀 오래 했지만 해결이 쉽지는 않아요. 앞으로 튀어나오는 경우에는 단순히 가스만 넣어서 해결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참 많거든요. 결로 이쪽에 찬바람이 나오는데 날개 끝부분이나 여기 부분에 이슬이 맺힐 수가 있거든요. 결로 같은 게 그게 이제 약간씩 튀어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LG도 그렇고 삼성도 그렇고 그 요구에다가 뭐 전 같은 걸 붙여놓은 게 있어요. 결로 방지천이라고. LG나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까만색을 붙여놓는데 캐리어나 대우는 이제 회색 결로 방지 테이프를 붙여놔요. 그래서 그게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너무 덥고 습한 날에는 결로가 생길 수 있다. 결로는 그 환경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에어컨 온도를 설정 온도를 좀 올리시든지 에어컨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결로가 있을 수 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요 부위 까만 스펀지 있죠? 네, 요 위에도 있거든요. 요 스펀지가 역할이 뭐냐면 그 물이 엉뚱한 대로 흐르지 않도록 이렇게 막아주는 역할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결로를 뭐 예방하기 위한 뭐 스펀지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없다 그래서 당장에 무슨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닙니다. 일부러 떼보기도 했는데 뭐 이상이 생기지는 않아요. 근데 이거는 말 그대로 만약을 위해서 붙여놓은 거거든요. 여기에 있어야 혹시나 물이 엉뚱한 데로 떨어져서 앞으로 튀어나오는 것을 막아주는 그런 역할입니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붙여놓은 게 아니에요. 이 스펀지조차도 다 이유가 있어서 붙여놓은 거니까. 누수가 생길 수 있는 것들이 이제 뭐가 있냐면은 요 벽걸이 에어컨을 보시면 이쪽이 물받이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 에바가 있죠. 근데 에바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요 뒤쪽에도 있거든요. 살짝 꺾이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 여기 있던 에바에 생긴 물이 뒤쪽을 타고 양옆으로 물길이 있거든요. 이 물받이를 조립하실 때 잘못 조립하시게 되면 요 뒤쪽에서 나오는 물이 양옆으로 흐르다가 물받이가 조립이 잘못되면 물받이 뒤쪽으로 해서 물이 흐르는 그런 부분에 문제도 생길 수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사진 보이시는 것처럼 그 보통 대부분은 그 옆에 옆구리 그 물 나오는 부분이 크기가 조금 커요. 그래서 조립에 큰 실수를 하지 않는 이상은 그런 일이 드물긴 한데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게 엄청 작은 모델도 있거든요. 물 나오는 끝부분이. 이런 경우는 물받이가 조금만 조립이 잘못돼도 물받이하고 플라스틱 사이 경계면에 이렇게 끼어가지고 물이 엉뚱한 대로 이쪽으로 흐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조립 실수, 네, 그것도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매립 배관, 네, 매립 배관. 요즘 이제 신규 아파트들은 대부분 배관이 매립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뭐 가스관도 매립되어 있고 물배관도 이제 매립 배관 그 단장 같은 데들 보통 안에 보면 이제 물호수 굽는 데가 있거든요. 근데 그 물호수를 설치하시는 분들이 이런 이제 정수기 호수나 뭐 여러 가지를 해서 이제 거기에 꽂아 놓는데 최소한 한 이만큼은 들어가야 되거든요. 한 뼘이나 한 두 뼘 정도까지는 쑥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렇게 손가락 하나 정도만 꽂아 놓는 경우가 있어요. 살짝. 이거는 사실은 설치 불량이거든요. 뒤에 이제 저희 같이 청소업체 분들이 이제 청소를 하다 보면 그 매립배관 그 안쪽에 이렇게 꽂아 놓은 부위가 쑥 빠져가지고 큰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나 그런 경우에는 고객들도 모르고 사용을 하다 보면 벽지에 막 곰팡이가 피고 아랫집에 천장에 곰팡이가 펴서 이제 그때서야 이제 전화가 오거든요. 그러면은 이미 늦었어요. 그때는 이미 벽지도 새로 해줘야 되는 경우 생길 수가 있고, 그 다음 천장도 뭐 상황에 따라서는 도배를 다시 해줘야 되는, 뭐 아니면 아예 천장을 일부 떼내고 또 조치를 해줘야 되는, 뭐 큰 돈이 깨지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넷배가 이렇게 이제 꼽혀 있는 게
확인이 가능하다면 어떻게든 확인을 하시고 하시는 게 좋긴 합니다. 근데 대부분 설치기사분들은 좀 깊게 묻어놔요. 그게 빠지면 큰 그 AS이기 때문에 상당히 심각한 AS이기 때문에 저도 최근에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요 가니까 요만큼만 꽂혀 있어가지고 나름 조심조심해서 이거를 물바지를 빼내서 그 청소를 했는데 이 메리백가 목에 이제 살짝 빠져가지고 다행히 좀 빨리 발견을 했기 때문에 뭐 다음날 바로 가서 제가 조치를 해드리긴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메리백은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스탠드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누수가 생길 수 있는 게 옆에 보시면 이제 요 스펀지 같은 게 있는 부위도 있고 뭐 PCB하고 이 사이에 여기도 물이 생기거든요. 곡물도 사실은 이제 구조상 물바지 쪽으로 떨어지게끔 돼 있긴 한데 그래도 스펀지나 이런 게 간섭이 생겨가지고 요런 쪽으로 물바지를 넘어서서 엉뚱한 데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호수 자체가 요거는 사실 이 재질에는 엄청 배수호수로는 적합하지 않은 재질이거든요. 이런 거는 햇빛 받으면 바로 삭는 재질이고요. 원래 물호수는 요걸 쓰셔야 돼요. 차이 보이시죠? 요거를 쓰는 게 맞고요. 사실은 이런 거 쓰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설치하시는 분들이 이런 걸 또 사용을 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요거는 무슨 관이냐면 전선 있지 않습니까? 전선. 네, 전선을 넣어서 사용하는 그런 제가 관인 걸로 알고 있는데 에어컨 호수 달라고 하시면은 요런 거 주거든요. 요게 이제 지금 보시는 건 규격이 19mm짜리인데 보통은 16mm짜리 규격을 씁니다. 가끔은 19mm가 필요할 때도 있긴 있어요. 자, 벽걸이 누수에 대해서는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은 이제 스탠드에 관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이거는 구형입니다. 구형. 네, 구형 스탠드 에어컨이고요. 이거는 이제 구리 재질도 많이 들어갔지만 신형은 이제 이게 수직으로 90도로 딱 돼 있고 이 녀석은 좀 비스듬하게 누워 있거든요. 신형은 사실 누수될 만한 부위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신형은 조심하셔야 될 게 요 배수 나가는 호수가 중간에 이제 한 번은 연결을 해 놓거든요. 그게 이제 혹시 빠진 게 아닌지 네, 그것만 확인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메리백안 같은 경우에 메리백안 그쪽에 이제 꽂혀 있는 게 혹시 빠지는 건 아닌지 그런 것만 조금 주의하시면 되거든요. 스탠드는 사실 뭐 이거를 갖다 막 이렇게 막 움직이지 않는 이상 네, 살짝만 제자리에서 살짝만 들어서 놓거나 뭐 살짝 움직이는 거 가지고 빠지진 않습니다. 호수가. 그래서 크게는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뭐 스탠드도 그렇고 벽걸이도 그렇고 이제 막히는 거의 대부분의 원인은 이 안에 이제 내부에 구멍 그 배수 구멍에 이제 이물질이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벌레 같은 게 들어가서 구멍이 막히는 경우. 그 다음에 굽에 말씀드렸죠. 네, 물이 위에서 아래로 부드럽게 이렇게 호수가 돼 있어야 되는데 이 끝이 이렇게 들린다거나 이렇게 구부러진다거나 이게 호수 끝이 물에 담겨 있다든지 이런 경우도 당연히 배수에 문제가 생기겠죠. 그리고 뭐 흔치는 않지만 물바지 크랙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형 에어컨들은 말씀드렸듯이 누수는 중간 연결 부위 정도밖에 뭐 확인할 게 없긴 한데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Q9000 요 녀석은 다 그런 건 아닌데 1년에 한두 건 정도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받침대, 에바라고 하는 부속의 받침대에 보면 그 나사를 녹에 안 쓰는 나사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요 초창기 모델이 그냥 일반 나사를 거기다 꽂아가지고 그 부위가 또 늘 물에 젖어 있는 부위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 부위가 나사가 삭아가지고 누수가 종종 생겨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부식된 나사는 빼시고 그 자리에다 실리콘 발라서 나사 박아주시면 되거든요. 새로 박는 나사는 나사집에 가시면 스테인리스로 된 나사가 따로 있어요. 단점은 자석이 안 붙는 게 단점이지만 장점은 스테인리스다 보니까 부식이 안 돼요. 이제 스탠드에 있어서 이제 좀 골치 아픈 문제가 뭐가 있냐면 구형 같은 경우에는 아까 벽걸이도 말씀드렸죠. 그 벽걸이 앞쪽으로 물이 얼굴 쪽으로 툭툭 떨어지는 거. 네, 그거 골치 아픈 문제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문제가 이런 구형에도 한 번씩 생겨요. 이게 이제 가스가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나눠져서 이제 이 전체적으로 차봐지는 거거든요. 에바라는 요 판이. 그런데 요 에바가 가스가 부족하거나 여러 가지 관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이물질로 인해서 뭐 막히거나 이 에바가 너무 오염이 심하거나 먼지라든지 이물질 때문에 요 부분이 아니라 요 뒷부분에도 에바 뒤에도
먼지라든지 이물질이 많아가지고 그런 경우에 이제 물이 이쪽으로 비스듬하게 타고 물바지로 안 떨어지고 이 중간에쯤에서 이렇게 요 팬 쪽으로 아래에 있는 팬 쪽으로 물이 떨어져서 아래쪽에 이제 그 누수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벽걸이하고 똑같이 가스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일단은 청소. 청소가 아직 안 된 거라면은 첫 번째로 청소를 해보고요. 요 앱 앞뒤로 깨끗하게 청소를 해보고 그래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두 번째는 이제 가스. 말씀드렸듯이 가스가 조금 부족한 경우에도 그런 현상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스 한번 확인해가지고 다시 정확하게 가스를 충전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거를 이전 설치를 몇 번 한 에어컨이다 이런 경우에는 뭐 관이 막혀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 아니면은 매립 배관 같은 경우에도 이전에 이제 매립 배관도 그 아파트가 새 아파트가 아닌 이상은 여러 사람이 이사를 몇 번 거치다 보면 그 매립되어 있는 배관 안에 물이라든지 먼지라든지 아니면 뭐 벌레라든지 뭐 인테리어 공사하면서 나무 조각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게 이제 이 안으로 배관 안으로 들어가면 이 배관 중에 일부가 막힐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질소로 관을 청소를 한다거나 뭐 하는 이제 그런 조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 문제는 사실은 이제 조금 해결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같이 청소업체들은 일단 청소만 똑바로 해주시고 뭐 하실 수 있다면 가스 정도 한 번 더 보충을 해서 한번 확인해 줄 수는 있겠지만 이제 그 이후부터는 그래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그 이후부터는 사실은 이제 AS 쪽에서 오셔서 이제 뭐 질서로 뭐 배관을 청소한다거나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점검을 해보셔야 되겠죠. 이제 거기서부터는 저희들 손을 따는 겁니다. 이제 거기서부터는 AS 영역이라서 뭐 하실 수 있는 능력이 가지신 분도 계시겠죠. 저도 뭐 하라 그러면 할 수는 있는데 그게 문제가 이제 해결이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제 배수호수 연결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연결 방법을 소개를 해드릴 텐데 뭐 설치하시는 분들이라면 뭐 다 아실 거고 어쨌든 설치 경험이 없으시고 연결 방법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지금 찍는 거니까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요거는 정수기 호수고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사용하는 에어컨 배수 호수거든요. 지금 요 두 개는 사실은 제가 영상에 좀 자세하게 보여드리려고 치수를 좀 큰 거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19mm고요. 요거는 16mm 정수기 호수인데 원래 사이즈들은 이제 요거는 16mm 그 다음에 요거는 12mm를 사용을 하거든요. 배수호수로. 물론 뭐 이것 19mm, 16mm 요것도 뭐 필요하긴 합니다만은 대부분은 요거는 16mm, 요거는 12mm 호수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화면에 좀 크게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조금 큰 거를 쓴 거니까. 자, 그리고 이제 연결 방법이 보통은 이제 이런 정수기 호수랑 이런 배수호수랑 아니면 배수호수랑 배수호수 이렇게 연결하거나 정수기 호수랑 배수호수랑 연결하거나 이제 이런 연결 방법 두 가지 정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이상적인 형태는 이게 조금 작고 요게 사이즈가 크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렇게 꽂히는데 이쪽으로 물이 들어가서 여기로 나오는 게 가장 이상적인 형태거든요. 그런데 실제 현장에 가보시면 반대로 이쪽으로 물이 들어가고 여기로 나오는 형태예요. 그러면은 요 중간에 요거 지금 보시면 요게 작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쪽 중간 부위에 연결을 잘 못하게 되면 빈틈으로 물이 막 흐르겠죠. 그래서 누수가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결하는 방법을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린다는 겁니다. 물론 같은 크기의 요 배수호수끼리 연결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먼저 요거를 이렇게 이제 꼽는 거를 설명을 드릴 텐데 요 설명에 앞서서 자, 요거를 연결할 때 뭘 쓰냐면 요런 전기 테이프를 사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전기 테이프는 반드시 3M을 쓰셔야 됩니다. 3M. 다른 거 안 돼요. 제가 뭐 10년 넘도록 뭐 에어컨 관련 일을 했지만 3M 말고 물론 다른 전기 테이프도 사용을 해봤습니다. 또 다른 분들이 사용한 전기 테이프도 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3M이 아닌 다른 전기 테이프를 이렇게 쓴 데는 보면 이게 몇 년 안 가서 얼마 안 가서 이 테이프들이 접착력이 약해져 가지고 막 떨어져 있고 그런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호수를 연결할 때도 이거를 쓰는 이유가 뭐냐면 고무처럼 탄성이 좋고 밀착이 잘 되니까
요걸로 해서 이렇게 감아두면 누수가 안 생겨요. 네, 잘만 감아두시면 당연히 접착력도 몇 년이 지나도 그대로 다 살아있고요. 근데 다른 전기 테이프들은 제가 써본 결과로는 그닥 정말 심한 경우에는 붙이는 도중에 막 떨어져 버리고 그러더라고요. 네, 무조건 3M 쓰시면 됩니다. 제일 구하기 쉽고 가격 차이도 500원 뭐 이런 정도 차이밖에 안 나기 때문에 3M 쓰시면 됩니다. 자, 요거 연결하는 방법은, 자, 요거는 사이즈가 작고 요거는 사이즈가 크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물이 들어가서 이쪽으로 지금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요 가운데 부분이 헐렁하니까 끼울 때 잘 안 끼우시면 요 헐렁한 요 부위 틈으로 해서 물이 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시냐면 먼저 이 부분에다가 네, 전기 테이프로 이렇게 감습니다. 너무 많이도 너무 뭐 적게도 말고 딱 요 빈틈 막을 정도로만 하시면 돼요. 요렇게요. 그리고 요렇게 끼우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엄청 빡빡하게 들어가거든요. 이거를 너무 깊이 넣으셔도 안 돼요. 요 부위가 약간만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시고 이만큼씩 막 밀어 넣으시면 빈틈이 많이 생겨서 오히려 누수가 생길 위험이 크거든요. 그래서 끼우실 때 한 요 정도, 네, 요 정도 느낌으로 끼우시면 됩니다. 네, 너무 많이 끼우시는 건 안 좋아요. 자, 요렇게 끼우셔 가지고요. 다시 한 번 더 전기 테이프로 튼튼하게 하셔야 됩니다. 예, 물 새면은 상당히 골치 아픈 AS가 되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연결하시면은 이쪽으로 물이 들어가서 이쪽으로 물이 나오더라도 중간에서 물이 안 새요. 이 방법은 제가 그동안에도 뭐 수없이 뭐 많이 해봤지만, 네, 이렇게 연결하시면 특별히 감는 동안 실수를 하지 않느냐, 네, 물 안 셉니다.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 같은 사이즈끼리 이제 연결을 해야 된다. 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이쪽으로 물이 들어가서 네, 이쪽을 거쳐서 이렇게 나가야 되니까 이 녀석을 니퍼 같은 걸로 요렇게 하신 다음에 이쪽으로 물이 들어간다 그랬죠. 네, 이게 안으로 들어가게. 자, 그리고 혹시나 이런 빈틈이 조금 생길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네, 요게 이제 어쨌든 요리 거꾸로 되지만 않도록 요 위쪽으로 보일 수 있도록 요 부분이, 그래야 물이 요렇게 타고 요렇게 해서 밑으로 해서 빠지겠죠. 네, 그런 부분 조금만 신경 써주시면 돼요. 아니면은 뭐 이거를 이 안쪽까지 쑥 밀어 놓던가. 자, 이런 식으로 네, 연결하시면 말씀드렸듯이 제가 그동안 저도 설치를 오랫동안은 아니지만 좀 했기 때문에 네, 이렇게만 연결하시면 네, 물샐 일이 없습니다. 대부분은 요것만 요렇게만 하시면은 되고요. LG나 삼성에서 이제 정식으로 FM대로 이제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요거 보시면 요렇게 이제 돼 있는데 요 끝에 보면은 네, 요 지금 저 동배관이 하나 꽂혀 있죠. 요것보다 한 치수 작은 동배관을 이렇게 중간에 연결을 해서 요렇게 연결하라고 보통 교육을 하거든요. 요런 동배관이 아니라 보통 뭐 보면은 연결하는 뭐 플라스틱 부속이 있어요. 별도로. 네, 호수를 연장하기 위한 뭐 플라스틱 부속이 있긴 한데 뭐 대부분의 설치 기사분들은 안 가지고 다니시고요. 네,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네, 테이프로 감아서 하도록 팸대로는 뭐 그렇게 교육을 하긴 합니다만은 실제로 현장에서는 뭐 많이 안 쓰더라고요. 이런 방식을. 뭐 요거는 크게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리고 이 방식이 좋다면 좋긴 한데 또 요것도 잘못하면은 나중에 오래되면 전기 테이프로 감아놨는데 이게 감을 때 제대로 안 감으시면 전기 테이프가 여기를 일부러 이렇게 반쯤 가리게 되는
그래서 뭐 누수가 발생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테이프를 3M을 안 쓰고 엉뚱한 걸 쓰면은 테이프가 이제 오래돼 가지고 떨어져 나오면서 이거를 배수구멍을 막는 그런 이제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방식보다는 방금 아까 설명드렸던 요 방법을 이용해서 연결을 하시면 오랫동안 아무 문제 없습니다. 어쨌든 오늘 누수에 대해서 제가 그동안 경험했던 거 아는 데까지 설명을 드리긴 했거든요. 잘 하시는 분들이 보시기에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영상도 어디까지나 이제 사업을 처음 하시는 초보 사업자분들을 위한 영상이다 보니까 그런 분들한테는 뭐 충분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